혹시 몰라서 녹화를 한번 뜨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깐 저만 다시 해보면 이렇게 ITQ 네이버에서 ITQ를 치고 KPC 자격증 이쪽 사이트로 오면 자료실이라는 데로 와서 자료실 이 중에 기초 샘플 여기를 눌러서 녹화용으로 한번 해보고 있어요. 한번 보기나 하셔야겠네요, 여러분은. 여기다가 제목을 파워 이렇게 쳤죠. 그러면은 2025년 9월 15일 날 올렸던 요 한글 파워포인트 문제 및 답안을 이렇게 눌러서 여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 됐죠? 파일 열기 하게 되면 이제 압축을 풀어서 쓰는 구조로 이렇게 압축 풀기 그럼 그대로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은 다운로드에 가보면 이렇게 압축된 거랑 풀린 거 그래서 이게 다음날 오면 없어지기 때문에 교육장은 복사해서 로컬 디스크 F방에 우리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38기 ITQ 오른쪽 누르면 이게 폴더 만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폴더 38기 ITQ 파워포인트 과정 만들어서 얘를 열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25년 9월 15일 9월 달 거야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109라고 하면은 잘 인식이 안 돼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또 뭐냐면 픽처라는 이 폴더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사진과 동영상과 로고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 문제를 풀려면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얘도 다시 사이트로 오면은 서식 문서 다운로드에 가보면 여기 ITQ 요걸 받아서 압축 풀고 했다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집에서도 이걸 해서 갖다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푼 다음에 복사해서 F방에 넣어놨어요. F방에 이렇게 픽처만 넣어놨습니다. 집에 있는 문서방에 넣어놓으셔도 돼요. 문서방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은 종이로도 드렸고 다음에 전자문서로 여셔도 됩니다. 38기 오면 여기 저는 열어볼게요. 이제 보여드려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번 앞쪽은 똑같죠? 똑같으니까 처음 보면은 읽어봐야 되죠. 나는 처음 본다. 시험을 봐야 되니까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손필성이 시험 과목이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 문제지는 흑백으로 나가게 됩니다. 흑백으로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성명으로 입력하셔야 된다. 접수하면은 수험번호가 생기겠죠. 8자리로. 그래서 수험번호 다시 성명 이런 식으로 답안 폴더는 여기다 저장하는 거로. 내 PC에 가보면 문서방이 있는데 거기 ITQ 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장하는 거로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교육 진행하면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셔야 하며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 그래서 8자리 다시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PPT는 안 붙여줘도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붙는 거죠. 이거는 답안 전송을 마치면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전송, 답안 프로그램이 이제 뜰 거예요. 이렇게 답안 프로그램 띄워가지고 답안 전송 버튼을 누르셔야 되죠.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날아갈 수가 있어서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장한 거를 답안 전송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셔라. 답안 문서는 저장된 경로 외에 다른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 지정된 시험시간 외에 작성된 파일을 활용하는 경우, 기타 이메일 메신저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달 또는 반출하는 경우 부정 처리됩니다. 시험 중 부지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에는 변성하셔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해놨네요. 수험자 유의사항을 기재된 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 당사자의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21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16으로 보는 분들은 이렇게 표시된 거는 16 버전인 거니까 우리는 21로 하고 있습니다. 21 버전이에요. 21로 이제 가기 때문에 시험을 완료, 수험자는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감독위원의 지시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답안 작성은 이렇게 A4 용지로 해야 되고, 슬라이드 크기 6장, 이렇게 1번부터는 순서대로 작업하고 반드시 문제와 세부 조건대로 합니다. 이렇게 1번부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6개는 돼야 되죠. A4 용지는 맞춰야 되고,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출력 형태에 참조하여 하시고, 글꼴색은 검정색, 흰색으로 작성하고,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작성하셔라.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 그림자 외곽성 등을 적용할 경우 감점.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셔야 된다. 슬라이드 1에는 생략하시고 2번부터 6번의 슬라이드 제목과 도형, 하단 로고, 슬라이드 마스터 등을 이용하여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하셔라. 이대로 이제 지시사항으로 문제와 세부 조건 번호, 점선호는 입력하지 않는다. 이거 입력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막 이거 입력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안 한다. 이건 이렇게 작업하라고 조건을 준 거기 때문에 각 개체의 위치는 오른쪽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제가 A4 용기로 했는데 크게 나오겠죠. 문제가 이제 종이 큰 거로 해서 나올 거예요. A3.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 반드시 여기 내 PC에 가보면 문서방에 ITQ방에 픽처방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있는 걸 꺼내다가 이렇게 삽입하는 거로 우리는 편의상 F방에 만들어 놓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전체 구성부터 이제 잡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ITQ 엑셀이랑 파워포인트 시간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ITQ 파워포인트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도형 잘 못 찾고 이러면요. 그래서 엑셀이 시간은 엄청나게 남아요. 잘 할 줄만 알면. 그건 굉장히 시간 많이 남더라고요. 얘는 도형이랑 막 이런 그리는 게 많아가지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익숙치 않으면. 그래서 ITQ 문제는 반복 연습하면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시면은 자격증 무조건 따죠. 여기서 딴다. 그럼 해볼게요. 이제 잠깐 여기다
여러분은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띄우는 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옮겨야 되니까 여기 제목 표시줄 있잖아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모니터 끝에 있잖아요. 여기다 딱 맞추면 얘가 반을 딱 잡을 거예요. 이렇게 딱 잡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으로 와야 되니까, 아이고 다 떨어져 버리네. 윈도우 창 나중에 꺼내면 되니까요. 윈도우 창이랑 M자를 누르면은 그 바탕화면으로 바로 와요. 창이 많더라도. 뭐로 오냐면은 단축키, 원래 바탕화면 보기가 여기거든요. 여기 맨 끝에 여기 조그만 바 하나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 바탕화면 보기인데, 단축키는 윈도우 창. 윈도우 창이 어디 있어요? 윈도우 창 키보드 보는 거예요. 키보드. 그 다음에 플러스 같이 누르라는 거죠. 윈도우 창 누른 상태에서 M이라고 하면은 이게 바탕화면 보기 단축키 많이 쓰는데 컴퓨터 하다 보면 바탕화면 보기 단축키. 여기 윈도우 창에 요거 이해 알아먹으셨죠? 뭔 소린지? 네. 키보드에 보면 윈도우 창이랑 요거 M 두 개 누를 때는 하나 눌러놓고 이렇게 누르는 거로 돼 있잖아요. 세 개 누를 때는 두 개 눌러놓고 하나 누르는 방식으로. 요거 눌러놓고 M을 누르면 창이 다 내려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내리려고 그러냐면 파워포인트를 꺼내야 되니까. 이렇게 꺼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빈 걸 여세요. 그리고 얘도 이제 옆으로 딱 대면은 이렇게 반통. 또 여기서 아까 꺼내놓은 거 여기 탁 누르면 이렇게 반통.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셔도 되는데요. 집에서 할 때 프린트물이 없으니까 프린트도 없을 수 있으니까요. 아,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럼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슬라이드 크기를 맞춰볼 줄 알아야 되죠. 저는 이렇게 키워놓고 해볼게요. 이렇게 키워놓고. 여러분들은 요거 참고하면서 이렇게 작업합시다. 디자인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파일을 먼저 저장하는 것부터 할게요. 먼저 꺼내면은 무조건 파일 저장하는 거로. 저장이 F12예요. 아니면 이렇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처음이니까 이렇게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디스켓 저장 눌러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찾아보기. 이렇게. 아니면 뭐 누르라고요? F12. 그럼 다른 이름으로 바로 나와요. 편의상 2025 10 8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2025 2025 10 13. 오늘 날짜 적었어요. 다시 본인 이름 이런 식으로. (2025) 1013 연월일 8자 이렇게 했고, 다시 박민수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ppt 이렇게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줘도 된다 그랬죠? 여기는
.ppt 이렇게 저장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봐요 있잖아요. 홍길동 .pptx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으로 붙여지기 때문에 여기 봐봐요. 파일 형식이 pptx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그 문서방에 ITQ 방에 있을 텐데 여기는 없으니까 또 없어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ITQ 방에 해야 되고 문서방에, 여기는 로컬 디스크 F 방에 아까 만들어 놓은 38기를 찾아서, 예, 이거 열고 여기다 저장하는 거로 이렇게 하시죠. 저장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지 A4 용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전에서는 그냥 하자. 이렇게 이대로 해요, 작업을. 시험에서는 여기 디자인으로 오셔야 돼요. 종이를 바꾸려면 슬라이드 크기 여기로 오시죠. 슬라이드 크기 찾았어요? 네. 여기 누르고 사용계 지정 슬라이드 크기, 슬라이드 크기 와이드 스크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드롭 단추 누르면 A4 210에 297. 여기 메뉴 중에 디자인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 이렇게 오셔야 되고,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A4 용지 여기 건드리시고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확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맞춤이나 뭐 최대화 상관없습니다. 그림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최대화 해보세요. 최대화 해도 되고 그림에 맞춰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A4 용지로 이제 된 거죠. 프린트용으로. 네.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이제 개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네, 슬라이드 여기를 누르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엔터 쳐봐요. 그럼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가 들어가게 돼요. 또 엔터. 그래서 6장을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엔터를 쳐오면 돼요. 6번까지 나오게. 나왔어요? 아,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구나. 또 모르고 하다가 더 엔터 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지우는 것도 알아야 되고. 지우는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누르고 딜리트. 아,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구나. 이동은 누르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삽입하는 게 제일 시간 절약이 되고 간편하고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삽입에 와보세요. 메뉴 중에 삽입에 가면 여기 새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여기 눌러서도 이렇게 해요. 삽입에 새 슬라이드 이렇게 하는 실익은 이제 레이아웃을 내가 고를 때, 이거는 이제 자격증 시험은 아니고 이제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이럴 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제목 및 내용 요거 누르면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죠. 모자랄 경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생기는구나. 이렇게도 하고 또 1번 눌러보세요. 오른쪽 해보세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단축 메뉴를 이용해서 새 슬라이드 복제, 삭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변경도 가능하고 레이아웃.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도 하실 수 있고, 보통 엔터 쳐서 하시면 돼요. 엔터 쳐서. 6번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7번, 8번은 지우는 거로. 두 개 지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5번부터 8번까지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있는 거 하려면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파일 선택할 때랑 똑같이 굉장히 많이 쓰죠. Shift랑 컨트롤 이용하는 거. 연속은 Shift. 그래서 저는 그냥 7, 8번 지우려고요. 이렇게 두 개 딜리트 이렇게 해볼게요. 또 아래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기 모드를 좀 알아둬야 되죠. 또 보기 모드. 기본 보기. 이렇게 기본 보기로 돼 있어요. 두 번째, 네모난 거 4개 있는 거 여러 슬라이드 보기. 이렇게 나온 여러 슬라이드는 읽기용. 읽기용은 이렇게. 다시 ESC 빠져나왔어요. 또 애니메이션 제대로 잡혔나 봐야 되니까 이거는 슬라이드 쇼 이거 할 줄 알아야 되죠. 슬라이드 쇼 이렇게 슬라이드 쇼. 읽기용이랑 슬라이드 쇼는 읽기용은 이렇게 X가 있어요. 그래서 창 크기가 줄어들어서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읽기용으로 보면 크게 해놓고, 슬라이드 쇼는 X가 없죠. 이렇게 두 개 비교할 수 없어요. 얘는 발표용으로 그래서 두 개를 해놨다. 크게 보는 거는 읽기용이랑 슬라이드 쇼. 발표할 때는 슬라이드 쇼로, 두 개 비교할 때는 읽기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편집용으로 가볼게요. 1번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1번 편집으로 와요.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볼게요. 지우는 것도 해볼게요. 입력틀을 지울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입력틀이잖아요. 입력틀을 걸치면 안 돼요. 파워포인트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지, 이게 걸쳐서는 선택이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 이렇게 걸쳐도 선택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얘는 안으로 다 해야지. 이렇게 딜리트. 먼저 글자 입력하는 거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글씨는
입력 틀에 있는 아까 거기 거로 할 수 있고, 홈 탭에 와보세요. 홈 탭에 와보면 요렇게 글 상자라고 있어요. 얘가 글 상자. 글 상자 눌러보세요. 텍스트 상자. 그래서 커서를 찍고 영어로 이렇게 볼까요? AI and jobs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글씨 크기는 이제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테두리 누르고 여기다가 한 40 정도 해볼까요? 40. 글 상자로 한번 글씨를 써봤어요. 텍스트 상자로 가로, 세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글 상자로 쓸 때도 있고 또 보세요. 여기 도형 직사각형 요거 눌러서 크기를 줘야 되죠. 이렇게 도형에다가도 글씨가 쓸 수 있어요. 여기도 AI는 대부자로 썼나봐요. AND 소문자, job은 써문자 이렇게 해서 도형은 그냥 선택하고서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텍스트 상자는 커서가 찍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글씨를 써야 되냐면 삽입에 가면 워드 아트가 있어요. 워드 아트. 요거로 워드 아트. 워드 아트 처음에 있는 거로 할게요. 검정색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필요한 내용을 또 AI and jobs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워드 아트는 그냥 여기 커서를 찍지 않고 그냥 쓰셔야 돼요. 커서 이렇게 찍어버리면 글씨가 이게 살아버려요. 그래서 지워야 돼요. AI, and jab 이렇게 하면 여기 필요한 내용을 적으셔. 이게 살아있으니까 지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쓰신다. 바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꼭 커서를 찍고 쓰시는데 그냥 이렇게 해야지 작업이 더 빠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하고 뭐 옮기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 도형, 그 다음에 워드 아트, 또 입력 틀 이런데 입력 틀 있죠? 이런 데다가 쓰실 수 있다는 거.
또 도형 그린 다음에 그 도형에다가 그림 채우는 거, 이런 기능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또 해볼게요. 도형 어디 있나요? 홈에도 있죠? 홈에 도형 있죠? 삽입에는 있어요, 없어요? 삽입에도 있죠? 여기 삽입에도 있고 홈에도 있어요. 보통 홈에 걸려 있으니까 홈에 있는 도형을 이렇게 드롭다운키 눌러보면 선, 최근에 사용한 거, 사각형, 기본도형, 블록화살표, 소식, 순서도, 별, 현수막 이렇게 설명서, 실행 단추까지.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 기본도형, 여기 사각형에서 사각형, 모서리가 한쪽 잘린 게 요걸 해볼까? 잘림 세 번째 거요. 세 번째 거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그림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도형을 그리면 도형이 선택된 상태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렇게 쉐이프 형식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빈 공간을 눌러보세요. 그럼 도형이 해제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도움말 옆에 쉐이프 이런 게 안 나오죠. 그럼 작업을 못하는 작업을. 그래서 이거 누른 거랑, 그러니까 어떤 개체를 눌렀을 때 이렇게 메뉴가 형성이 되게 되는. 안 나오는 거는 안 눌렀다는 거죠, 그거를. 꼭 이것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도형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쉐이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도형 채우기로, 도형 채우기, 그림 이렇게 해보죠. 그림. 그림으로 채우겠다. 파일에서 여기 눌러보셔요. 그럼 시험장에서는 이제 문서방에 있는 거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편의상 여기 F에 (38기) 38기에 가보면 픽처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픽처방. 키보드 이걸 하나 넣어볼까요? 그림일 삽입 이렇게 해서 넣어봤어요. 윤곽선은 없애버리고 윤곽선 없음 이렇게 또 해볼게요. 윤곽선 없음. 가장자리 막 이런 설정도 하긴 하는데 이 정도로 할게요. 이거는 또 2번으로 이렇게 와보셔요. 이거 연습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2번. 지금은 이제 입력틀이 있잖아요. 입력틀. 이렇게 해보죠. 여기 추가하려면,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 여기서 커서 찍고, 목차 이렇게 써볼게요. 목차. 아, 입력틀에도 그냥 써지는구나. 목차. 가운데 정렬. 여기 정렬 건드릴게요. 이렇게 정렬.
그 다음에 여기 입력될 필요 없어서 밑에 거는 이렇게 선택해도 돼요. 테두리를 넓게 그려도 되고 선택해서 딜리트 해봐요. 이렇게 딜리트. 동그라미 도형 선택해 볼게요. 동그라미로 여기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사각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바 하나를 모양을 하나 잡아봐요. 이렇게 이 정도 됐나요? 이렇게 해볼게요. 직사각형을 먼저 그렸어야 될 때 이게 시간 어느 걸 먼저 그리냐에 따라서 앞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는 것들이 편의상 이게 뒤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자꾸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해볼게요. 맨 뒤로 보내기. 그래서 정렬 위치를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1이라고 써볼게요. 1이라고 써요. 글자 크기는 테두리 찍고 좀 크게 해볼게요. 25도 작네. 30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또 해볼게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번에 복사하는 거 여기 두 개를 복사해서 1, 2, 3, 4 막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두 개 다 잡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도형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I자 될 때 말고요, 이동 모드 됐을 때 컨트롤이 복사하고 시프트는 일직선으로 아니면 수평으로 이렇게 할 때 쓰거든요.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컨트롤은 복사, 시프트는 직선으로 이렇게 이동, 삐뚤어지지 않게 이럴 때 써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2 이렇게 지우고서 3 이런 식으로 4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을도 해볼게요. 요건 되시죠? 네. 네. 마우스로 세 개를 다 지워봐요. 이렇게 해서 딜리트. 그럼 하나만 또 남을 텐데요. 이렇게 다시 블럭 잡고 또 복제하는 게 컨트롤 D라고 있어요. 컨트롤 누르고 D 해보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 그럼 복제가 됐잖아요. 방향키로 이제 방향키로 이렇게 아래 방향키로 쭉 내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맞춰봐요.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안 쓰고 이 상태에서 잘 맞췄으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 이렇게 하면은 금방 간격이랑 똑같이 이렇게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시험장에서는 마우스로 하셔. 마우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수정 2번이야 3번이야 이렇게 해서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안 되면 복사하는 거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요. 계속 복사하는 거 이렇게 많이 나와. 복사 못하면 작업 안 돼요. 그래서 도형 그냥 아무거나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서 컨트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복사하는 연습. 글씨도 복사할 수 있어야 되고 도형도 복사할 수 있어야지 작업이 됩니다. 파워포인트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안 계시죠?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면 어려울 텐데. 옛날에 한 번이라도 해봐야지.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잊어버린 건 이제 좀 생각이 나요. 이제 또 다른 거, 또 그림 넣어가지고 잘라서 쓰는 기능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림을 넣으려면 아까는 어떻게 넣냐면 도형에다가 채우기로 넣은 거고 이번엔 직접 넣어야 되거든요. 삽입을 눌러 볼게요. 삽입에 그림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라는 게 기계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스마트폰도 디바이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디바이스 하고 계셔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이거를 딱 누르면 이제 그림 삽입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방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픽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림 4나 그림 5 중에 이제 필요한 걸 갖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뭘 넣어볼 거냐? 그림 4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림 4 삽입. 그럼 이렇게 크게 들어갔어요. 그게 6장의 그림이 있는데 요거만 갖다 쓰려고요. 이렇게. 아니면 화분만 아니면 뭐 장구만 이렇게 하시고. 그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르기, 사진을 누르면 자르기 기능이 나와요. 선택이 안 되면 안 나오겠죠. 이렇게 안 나와요. 눌러야지. 여기 자르기, 이렇게 자르기 누르면은 조절점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쓸 거니까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대각선에서 쭉 가면 되겠죠. 대각선에서 커서 갖다 놓고 쭉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만 이 정도로. 나머지는 회색으로 바뀌었고 얘만 흰색으로 환하게 돼 있고, 빈 공간을 누르면 요만큼만 이렇게 남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자르면 다시 회복도 돼요. 자르기를 다시 누르면 여기 봐봐요. 다시 이렇게 회복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춰진 것 뿐이지 완전히 절단된 건 아니에요. 빈 공간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살렸어요. 화분만 목차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화분 이렇게 두 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도 남겨놓고 컨트롤 드래그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 그 화분은 안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자리 들어가. 자르기를 다시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조절점이,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조절점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여기 하나 복제해서 이번에는 이제 화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자르기 가서 이렇게 화분만 남겨볼게요. 긴 공간 이렇게. 그럼 이렇게 크기 조절. 컨트롤 드래그. 또 회전하는 여기 회전. 좌우 대칭을 해서 여기 선인장의 꽃이 이렇게 양쪽으로 회전에 좌우 대칭. 늘리니까 두 개가 붙어가. 그런데 이해가 치료가요. 두 개가 붙어가. 아니, 두개 있잖아. 그리고 또 같이 이번엔 동영상 삽입하는 거 해볼게요. 동영상.
동영상 그 밑에다가요. 제목, 동영상, 삽입. 이렇게 입력틀이 있으면 여기서도 표, 뭐 차트, 스마트 아트, 사진, 동영상, 클립 아트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긴 해요. 여기서도 있으면. 우리는 그냥 메뉴 이용해서 하는 걸 할게요. 딜리트해서 지워버리고. 삽입에 비디오, 삽입의 비디오로 이 디바이스 이렇게 또 하시죠. 또 F로 가서 38기 픽처방에 가면 동영상 하나를 넣어놨어요. WMV라는 동영상. 요즘에는 WMV보다도 MP4를 쓰죠. MP4. 그 윈도우에 최적화되어 있는 WMV. 원래 픽처방에 뭐 자료가 많았었죠? 자료 많았는데 동영상 넣을 때는 얘밖에 안 보여요. 동영상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 누르고 삽입 이렇게 해볼게요. 삽입. 그래서 크기 조절할 수도 있고요. 동영상 하면은 바로 여기서 재생하실 수도 있어요. 눌러보세요. 대한민국에는 넓은 땅이 없습니다. 석유도 아직 없습니다. 수만 년의 문화 유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조선 1위, 반도체 1위, GDP 세계 10위라는 자랑스러운 너무 조그맣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늘리면 화질이 깨지는. 너무 작게 찍어놨네 해상도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재생 쪽으로 와보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냐 재생을. 여기 마우스 클릭 시 자동 실행 뭐 이렇게 마우스 클릭 시 클릭할 때 자동 실행으로 이렇게 해줘라. 자동 실행으로 슬라이드가 되면 이제 슬라이드 쇼에서 봐야 되니까 여기 슬라이드 쇼 요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Shift F5 눌러보세요. Shift 누르고 F5. 현재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쇼로 그냥 F5 누르면 처음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를 하고 Shift F5를 누르면 지금 슬라이드만 테스트 할 때 Shift 플러스 F5 이거 좀 외워놓는 게 F5 단축키 있죠? 단축키. 파워포인트는 F5, Shift F5 요거 많이 쓰는 것 같고 ESC 요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쇼로. 쇼로 할 때 이렇게 하고, 그냥 F5면, 그냥 F5 누르면 1번 슬라이드부터 전체 할 때, 전체 이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는. F4랑 Shift F4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마스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터를 모르면 ITQ 문제를 못 풀거든요. 마스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해보죠. 디스켓 저장해서 연습이니까 여기 디스켓 저장. 디스켓 저장을 해서 마무리 할게요. 오늘 요 정도로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풀어보면 이제 기출문제를 연습이 되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개인 한 번은 카톡이 안 걸려요? 조심히 가세요. 카톡에